20학년도 수능입니다. 수능의 과학지문 29번 문제, 우리 책에서는 99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푸는 기억과 니은을 비교, 대조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같은 것을 읽어서 판단하면서 정오 판별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죠? 간단한 유형?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의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선지에서 보통 하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선지에서 기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니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내용일치랑 별로 다를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갈라가지고 한 번에 이 선지가 판별이 동시에 기억, 니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면 당연히 나눠가지고 기억 부분을 먼저 읽으면서 기억 먼저 뭐 이건 임의로 쳐볼게요. 뭐 O, X, X, O, 뭐 O 이런 식으로 쳐줬다고 쳐봐요. 근데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X가 하나라도 쳐져 있으면 일단 나가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나서 니은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기억 니은을 동시에 보면서 풀기 어려우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근데 이건 결국 뭐예요? 1번 선지에서 기억에 대한 내용 지문에서 확인하고 1번 선지에서 니은에 대한 내용 지문에서 확인하고 2번 선지의 니은에 대한 내용 기억에 대한 내용 지문에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 녀석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들 풀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풀었죠?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왜 얘가 그런 식으로 풀었을 때 어렵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문에. 제가 밑줄 추론 문제 적절한 것 찾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풀라 그랬죠?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뭔가 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같은 뉘앙스를 가진 선지를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건 연습할수록 늘어날 거라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를 한 단계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출제자가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절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밑줄 추론이 아니라 적절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를 냈어요. 냈는데 문제를 여기서 내긴 해야겠어. 근데 여기서 낼 만한 뭔가 주요 내용? 일할 만한 게 많이 없어. 딱 하나를 내야겠어. 이걸 잘 읽고 얘 머릿속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재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야겠어. 라는 의도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답이 적절한 거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꼬이네. 아무튼 간에 적절한 거를 찾는 문제는 이제 미술 추론에서 넘어가서 적절한 거를 찾는 문제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문을 먼저 좀 읽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자, A라는 생물이 있고요. A라는 생물이 있고요. A에 A, 뭐 B, C라는 형질이 지금 있는데 나는 X라는 형질을 A한테 주입시켜가지고 X라는 형질을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거야.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이종이식이라 그래요. 왜 이종이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종이식 이야기를 하고 이종이식의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인데 이 녀석은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게 이종이식의 문제야? 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맨 마지막 두 문단은 읽어보세요. 지금 이 두 문단을 왜 읽지 않냐면 하나하나 읽으면서 선지를 찾는 거는 아까 말했던 내용일치의 방식이고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덥다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근거를 계속 찾아내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인터넷에 ABS 들어가서 그냥 해설 보면 돼.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걸 하고 싶단 말이야. X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X를 주입하고 싶어서 이종이식을 하는데, 이종이식의 경우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종이식을 하니까 되더라.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녀석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종이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X라는 녀석이었다고 쳐봐요. X라는 녀석에서 X를 A에게 이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레트로바이러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이종이식의 과정에 기억이라고 할게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녀석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녀석이 뭐냐면 되게 오래 전에 이 X라는 것에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조상이 아니라 그냥 한 대 위에 그냥 어머니라고만 합시다. X 바로 이전 알파벳이 뭐죠? OPQR V OPQR 다음에 또 뭐냐? 오씨 알파벳을 까먹었어? X 이전 뭐지? VWXYZ W죠. W 어머니라는 W에서 내려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봐봐요. 이 이전에 또 어머니가 Y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Y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어머니 세포의 일부분이 Y에 감염이 됐어요. 어머니 세포의 일부분이 Y에 감염이 됐어요. 자, 이걸로 이미 이게 레트로바이러스예요. 레트로바이러스. 외부에서 온 레트로바이러스인데 이 레트로바이러스 일부분이 Y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이미 레트로바이러스는 그 생명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알게 됐죠. 일부분이 감염이 된 겁니다. 일부분이 감염이 되고 이 감염된 것 중에 되게 신기하게도 자손은 어떤 식으로 생깁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을 해서 생기는 거죠. 여성이니까 난자가 Y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수정이 되니까 이게 이 Y에 감염되어 있는 난자가 이 X의 근본이잖아. 그러면은 이 X는 자연적으로 Y라는 형질을 모두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Y에 감염되어 있는 난자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 감염된 난자에서부터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X 아니야? 그럼 X에 있는 모든 세포는 Y가 존재하겠죠. 모든 세포의 안에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여기까지의 설명으로 1번 선지가 맞다는 것. 이것이 레트로바이러스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차이인 건데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x의 이 x라는 소문자 x라는 형질을 a에게 이식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y라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은 살짝 제가 설명을 추가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얘를 이식하기 위해서 A로 가지만 당연히 Y도 같이 가겠죠. 왜냐? X 생명체 X의 모든 세포 안에는 Y라는 DNA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웃긴 게 지금 이렇게 Y라는 Y 난자에서 태어난 X라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아니죠. X라는 생명체에게는 이 Y라는 형질이 사실 그냥 자연스러워요. 왜냐? Y에서 태어났으니까. 바이러스가 무언가를 감염시키는 거잖아. 근데 그냥 Y를 그냥 가지고 있네? 감염의 필요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뭐 내인, 뭐 뭐 내재화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바이러스 자체가 내재화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뭐 내인성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징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가게 될 경우에, 자, 이렇게 이식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A의 모든 세포에 Y가 들어있게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일부분이 Y에 감염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원래 Y가 없었던 A에게 Y가 붙어있는 어떤 뭐 살덩이를 이식했으니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Y는 내인성에서 일반 레트로바이러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야, 결국 X를 이식하려고 했는데 Y가 바이러스화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맨 마지막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미니 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왜 제거해요? 왜? 지금 보시면은 미니 돼지를 어디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미니 돼지의 장기가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미니 돼지 것을 사람한테 이식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니 돼지에 원래 이런 Y라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있다면 사람에게 이식했을 경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그냥 바이러스화 돼버릴 수 있다 이거야. 이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겠죠. 마치 지금 우리 현재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 원인, 코로나와 같이. 아마 그것도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뭐 박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잖아. 그 박쥐는 사실 감기를 앓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거야. 그냥 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왜 그냥 가지고 있고 아프지 않았을까? 내인성이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옮기는 순간 그 내인성이 일반 레트로바이러스화가 돼가지고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거 보고 떠올라서 말하는 썰입니다. 바이러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지. 제가 뭐 과학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만 듣고 넘기세요. 암튼 요런 게 포인트다 이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이 선제 하나하나의 근거를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일부분이 감염되어서 그게 대를 거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되는데, 이 녀석이 다시 이식이 될 경우 똑같이 일부분 감염돼서 바이러스가 다시 개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으셨다면, 이걸 잡으셨다면 그냥 이걸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 설명을 했냐면, 요게 직접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드러나 있질 않아요. 정확하게 딱 설명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것만 보고 내용일지처럼 왔다 갔다 해서 풀려면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답은 1이란 말이야.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맞단 말이야. 여기 이 상황에서 다시 1로 돌아와서 1을 답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한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는 고민과 시간 낭비,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하며 얻는 내 정신적인 그 심력의 낭비, 다른 거 풀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에너지를 낭비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엄청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낼게요.